서울 근교 작은 도시, 용인시의 아파트 거실. 이승우는 소파에 앉아 TV에서 흐르는 한심한 예능 프로그램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곧 잠자리에 들 생각에 옆에 앉은 여자친구 김다은에게 다가가 살짝 입맞춤을 했다. 잘 자, 다은아. 사랑해.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지만 다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고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TV 소리를 음소거했다. 그리고는 이승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미묘하게 뒤틀렸다. 이건 내일 저녁 메뉴 이야기가 아니란 걸 직감했다. 승우야, 난 너 좋아해. 진짜 좋아해. 하지만 사랑은 아니야. 그녀의 말은 공기 중에 무겁게 흩어졌다. 그 한마디는 마치 한복 입은 양반이 갑자기 칼을 빼들고 배를 찌르는 듯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별 선언은 아니었다. 그저 서비스 약관 변경, 통보 같은 느낌이었다. 클릭 한 번으로 동의 버튼을 누르고 계속하라는 말 같았다. 이승우는 시스템 분석가였다. 복잡한 시스템의 비효율을 찾아내고 논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했다. 감정이라는 불분명한 데이터는 그의 뇌를 곤란하게 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했다.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알겠어. 명확한 설명 고마워. 그는 짧게 대답하고 조용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다은은 그가 방을 떠나는 등 뒤를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런 소란도 없었다. 기대했던 드라마는 없었다. 무너지는 모습도, 사랑을 되찾기 위한 애원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침착한 수용뿐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이승우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는 다은이 친구들과 나누는 단체 채팅방 알림이 떴다. 다은이 예전에 보여준 그 대화방. 거기에 이승우는 아직도 공유 태블릿으로 로그인되어 있었다. 그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았다. 다은은 감정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중이었다. 몇 분 뒤,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자는 줄 알고 살며시 침대에 눕자 매트리스가 살짝 흔들렸다. 휴대폰 화면에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손가락이 톡톡톡 움직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용기 있다. 솔직하다. 성숙하다는 칭찬들이 친구들의 메시지에 줄줄이 달렸다. 단순한 이별 대신 새로운 관계 모델을 만든 그녀에게 보내는 찬사였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은 그대로 누리면서 사랑이라는 복잡한 의무는 모두 제거한 신개념 계약이었다. 다은은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다시 협상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는 게 있었다. 계약 해지 조항을 발동했다는 걸 남자친구에서 룸메이트로 강등된 자신과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이며 감정이 배제된 룸메이트가 된 이승우 사이에 펼쳐질 싸움의 시작이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룰은 그녀가 정했다. 그는 그 룰에 잔인할 정도로 정확히 맞춰서 플레이할 것이다. 이승우가 다은의 고백 이후 일주일 동안 룸메이트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모습을 담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계속 기대해달라. 이승우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시간을 맞아 평소처럼 일어났다. 하지만 그날 아침 침대 옆에 누워있던 김다은에게 다정하게 입맞춤하거나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침대를 벗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가 내린 첫 번째 행동은 평소 자신이 다은을 위해 끓여주던 커피를 직접 내리는 것이었다. 커피 주전자를 채우고 향긋한 원두를 갈아 기계에 넣었다.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고 나머지는 보온병에 담아 출근길에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커피 주전자는 싱크대 위에 빈 채로 남겨졌다. 커피 좀 부탁해. 다은이 늘 기대하던 아침 풍경은 사라졌다. 사랑에 빠져 그녀를 위해 매일 아침 커피를 준비하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대신 룸메이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옷을 단정히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좋은 하루 보내라는 말만 던졌다. 입맞춤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이
며칠간 다은은 이 변화에 오히려 안도하는 듯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을까?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짓고 마치 승우가 친구가 된 것을 축하라도 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금요일 오후, 다은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승우야, 우리 친구들이랑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려고 하는데 8명 예약 좀 해줄래? 평소 같으면 이승우가 당장 예약을 도맡아 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미안. 오늘은 좀 바빠. 직접 전화해 보는 게 나을걸? 항상 예약 꽉 차 있어. 짧고 무심한 답장이 돌아왔다. 다은의 메시지에 이승우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저녁 시간에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여유가 생긴 만큼 자기 관리를 하는 중이었다. 주말, 룸메이트 프로토콜은 본격 가동됐다. 이승우는 오직 자기 빨래만 했고 식료품도 철저히 자신의 것만 샀다. 스테이크와 닭가슴살, 점심 도시락 재료만 담긴 장바구니였다. 다은이 좋아하는 글루텐 프리 빵이나 비싼 아몬드 우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냉장고와 찬장에 각자 지정된 공간의 음식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다은이 부엌으로 들어와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물었다. 장 봤어? 응. 이승우는 닭가슴살을 썰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내 거는 하나도 안 샀네. 그건 질문이 아니라 고발이네. 미안. 그가 담담히 말했다. 내 리스트에 있는 것만 샀어. 영수증 사진 보내줄까? 내가 공용 물품, 예를 들면 키친타월 같은 거, 비용 반씩 부담하는 거 확인하게. 다은은 충격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승우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장비용 분할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던 남자였다면 지금은 그냥 룸메이트였다. 일요일 오후, 다은은 집무실 문턱에 기대어 말했다. 차가 또 이상해. 진짜 내가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정비소에 바가지 씌우기 싫거든. 이승우는 의자에서 몸을 돌리며 무심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거 스트레스겠네? 중요한 술이라면 여러 군데 견적 받아보는 게 좋아. 요즘은 망고 플레이트 같은 앱으로 평판 좋은 정비소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은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가 기대했던 차 고치기, 주말을 보내던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그는 그냥 바쁜 룸메이트였다. 좋아해라는 말에 걸맞은 행동만 한다는 룰을 철저히 지켜가는 이승우의 모습은 점점 다은에게 감정적 빈곤을 체감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벌써부터 이 새로운 계약이 가져올 결과를 예감하기 시작하는데 다음 이야기는 이승우가 룸메이트 프로토콜로 다은과의 관계를 어떻게 차갑고 논리적으로 재설계하는지, 그리고 다은이 점차 무너져가는 모습을 전한다. 이승우는 점점 더 차갑고 침착하게 룸메이트 프로토콜을 실행했다. 그는 매일 아침 다은의 생일을 맞아서도 아무런 특별한 계획 없이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평소라면 벌써 몇 주 전부터 깜짝 파티 준비에 바빴을 그였지만 올해는 다르다. 그날 아침 이승우는 침대에서 살짝 몸을 돌려 다은을 바라보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일 축하해, 다은아. 좋은 하루 보내.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 아침 운동 준비를 시작했다. 다은은 침대에 누워 그의 등을 바라보며 믿기 어려운 듯 눈을 크게 떴다. 마음속에서는 뭔가 있을 거야라며 기대가 부풀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용한 부엌에서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던 이승우에게 다은이 다가와 어색한 목소리로 물었다. 생일에 특별한 계획 없니? 응. 그냥 일하고 헬스장 갈 거야. 너는 뭐 계획 있어? 그냥. 너랑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다은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는 잠시 웃고는 말했다. 너랑 친구처럼 피자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건 어때? 네가 원하면. 친구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그의 말투에는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날을 챙기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가 전부라는 메시지였다. 다은은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외로움에 잠겼다. 친구들의 SNS에는 생일 축하해, 퀸,
이라는 메시지가 가득했지만 실제 만나자는 연락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관계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금전 문제도 서서히 불거졌다. 이전에는 데이트 비용, 휴대폰 요금, 자동차 보험까지 이승우가 대부분 부담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생활에서 각자 비용을 내는 룸메이트처럼 변했다. 지난주 다은의 휴대폰이 갑자기 정지됐다. 당황한 그녀가 이승우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가족 요금제에서 내 카드 뺐어. 이제 직접 연락해서 새로 가입해야 해. 다은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자신이 경제적으로도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되는 무관심과 차가운 태도의 다은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일부러 물건을 어지럽히고 고장난 전자기기를 방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우는 단호했다. 그녀의 물건들을 깔끔하게 자신의 공간으로 옮겼고 시끄러운 음악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차단했다. 어느 날 밤, 다은은 술기운에 이승우의 낡은 셔츠 하나만 걸치고 침실로 들어왔다. 예전처럼 다정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시도였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보고 싶어. 승우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이승우는 책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힘든 시간인 것 같네. 다은아. 이런 변화는 누구나 겪기 어려워. 상담사와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은 냉철한 논리와 무관심이 섞여 있었다. 다은이 원하는 감정적 위로 대신 전문가 추천으로 응대한 셈이었다. 눈물이 멈춘 다은은 공포와 절망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상대하는 것은 상처받은 인간이 아니라 완벽히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다음 이야기는 이승우가 다은과의 공동 거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어떻게 결정적인 한 수를 두는지, 그리고 다은이 마주할 최후의 선택에 관한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펼쳐진다. 이승우가 다은과 함께 사는 아파트의 계약 만료일이 점점 다가왔다. 며칠 전 집주인으로부터 갱신 계약서가 도착해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다은은 며칠째 그 문서를 멍하니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선명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흰색 실크 소재의 루즈빛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키니진을 매치한 그녀는 평소의 세련된 모습과 달리 지친 기운이 역력했다. 발끝에는 슬리퍼 대신 맨발이었다. 승우야. 우리 이 계약 어떻게 할까?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이승우는 헬스백을 현관 옆에 내려놓으며 차분히 대답했다. 난 갱신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다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 무슨 말이야? 어디서 살래? 그건 내가 아니라 나한테 물어봐야 할 문제야. 난 이미 다음 달부터 용인시 수지구에 원룸 계약을 했어. 출근하기 편한 곳이지. 다은은 마치 눈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듯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이제 룸메이트잖아. 룸메이트가 새 집 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이승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다은은 벌떡 일어나 식탁 의자를 바닥에 긁으며 소리쳤다. 이건 불공평해. 넌 나를 벌 주려는 거야. 내가 실수했다고,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니, 다은아. 네가 한 말 기억나? 좋아하지만 사랑은 아니야라고. 난 그 말 믿고 내 삶을 조정했을 뿐이야. 널 벌하지도 괴롭히지도 않아. 그저 내 솔직함을 존중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냉기가 섞였다. 넌 내가 사랑했던 남자를 원하지. 지금 이 남자가 아니야. 그 남자는 내 생일에 파티를 열고 선물도 준비하고 내 차를 수리해줬지. 그런데 그건 대가를 바라는 사랑의 계약이었어. 넌 대가 없는 유니콘을 원했어. 다은아.
하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난 더 이상 그런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야.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이승우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걸어가 작은 벨벳 상자를 집어들었다. 다은의 눈에 불꽃 같은 희망이 번쩍였다. 이게 뭐야? 혹시 이승우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닌 작은 금속 열쇠 한 개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건 내 새 아파트 열쇠야. 전망도 좋아. 난 이사 갈 생각에 설레. 다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뒤덮였다. 그녀가 걸었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빛을 잃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 내 사랑이 무조건적인 자원인 줄 알았지? 이제 알겠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은 없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걸. 다은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몸을 기대고 식탁 위의 계약서만 바라봤다. 그 문서가 이제 그녀의 전부였다. 문제도, 책임도, 그리고 외로움도. 이승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아파트에 다시 가득 찬 침묵은 더 이상 시끄럽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에게는 30일의 룸메이트 생활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뒤에 감춰진 다은의 비밀과 그녀가 준비하는 반격이 조만간 펼쳐질 예정이다. 승우가 모르는 그녀의 마지막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다. 다은은 남은 30일의 시간 동안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무기력함 대신 강렬한 결의로 빛났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검은색 미디스커트에 붉은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발끝에는 은은한 굽이 있는 구두가 반짝였다. 평소와는 달리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치 마지막 무대를 앞둔 배우처럼 침착하게 움직였다. 아파트 거실에서 이승우는 여전히 냉철한 룸메이트의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미묘한 불안과 긴장이 스며들었다. 다은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다은은 이승우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다. 승우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데? 이 집. 그리고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지 않아.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그녀가 내민 손목에는 한 장의 작은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신용카드 한 장과 어느 고급 레스토랑의 예약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이건 뭐? 이승우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줘.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대가가 필요한 거잖아. 난 준비했어. 이승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 다은 씨. 하지만 난 이미 계약을 해지했어. 그리고 이번엔 내가 내 룰을 따라야 할 차례야. 그 순간 아파트 현관문 벨이 울렸다. 초인종 소리에 다은은 살짝 놀라며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정장 차림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듯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김다은 씨를 대신해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승우는 순간 몸이 굳었다. 다은은 미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시작된 거야. 승우야. 우리가 만든 계약의 마지막 장이. 그날 밤, 아파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두 사람 사이의 감도는, 긴장감은 이제 단순한 룸메이트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다은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승우가 어떤 선택을 할지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이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